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러프 그라티니비 FGFR2 융합 재배열 담가남에서 긍정적인 최종 임상 결과를 확보했다. 자, 리러프 그라티닙은 6일 임상 이상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상에서 기존 FGFR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 46.5%,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22.8개월을 기록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상용화한 다른 담관암 2차 치료제 대비 높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미 시판 중인 치료제들보다 현재 임상 중인 리러프그라티닙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거죠. 자, 밑에 표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리러프그라티닙, 나머지가 앞서 상용화한 다른 담관암 2차 치료제. 자, 보시면 일단 ORR은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치료제에 반응한 환자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DCR은 질병 조절률, 병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좋아진 환자 비율을 말합니다. ORR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MDOR. 자, 요거는 이제 반응 지속 기간의 중앙값입니다. 치료를 실시하고 나서 그 반응이 얼마나 오래 유지됐는지에 대한 그 중앙값입니다. 자, 그리고 M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입니다. 암이 진행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중앙값.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버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MOS는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치료 시작 후 사망까지의 중앙값.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뭐 평가 지표들이 뭔 소린지는 모른다고 해도 존재하는 경쟁 약물 대비 하나하나가 다 우위입니다. 그죠?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브의 간암 치료제도 시판 중이었던 간암 치료제들보다 효과와 약효와 안전성이 우수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크게 받았었죠. 이제 리라프그라티닙도 담관암으로 간암에 비해서 발병률이 현저히 낮긴 한데 적응증 확대로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고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코 일정을 앞두고 있죠.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이제 아스코 일정은 8일에 시작되죠. 8일에 어떤 언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리러프그라티닙에 대한 수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료의 두께가 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담관함 그 자체만으로는 그 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적응증 확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간암 치료제급의 재료가 될지 그 여부가 아스코 일정에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리보세라닙이 기대가 큰 게 리보세라닙은 적응증 확대로 이제 위암이나 뭐 간세포암, 난소암, 식도암 등등 확장이 된 것도 있고 추가 적응증에 대한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만 하면 이제 파이프라인 몇 개가 열리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간암 치료제 딱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근데 리라프그라티닙이 이제 우수한 효과를 토대로 담간암뿐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증대할 수 있다면 간암 치료제 같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관련된 세부 내용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리라프그라티닙이 생각보다 기대감이 작아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 관련된 세부 내용이 아스코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회에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때 메리트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마련이거든요. 준비가 된 기업들이라면 판매로 투 확보나 뭐 기술 이전, 뭐 협업 등등을 위해서
한 방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기 딱 좋다는 거죠. 뉴스도 알아서 써주기도 하고. 물론 8일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겠지만 8일이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61선 이평선 여기에 지지받고 반등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물대가 그 지지 스탠스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요 회색의 이평선 241선입니다. 장기 이평선 위로도 안착을 했습니다. 이 장기 매물이 꾸준하게 지지해 주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스콜정에서의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죠. 리라프 그라틴입 적응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요 박스권 상단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흐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캔들 자체는 불안한 캔들입니다. 이런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 요거는 추세 반전의 캔들로 지표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게 상승 추세에서 뜨면 추세 반전이니까 하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캔들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매물대 위에 올라왔고 장기 이평선 241선 위에 올라왔고 이제 다른 이평선들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캔들 하나 발생했다고 이렇게 추세가 반전된다. 이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추세 반전을 예측하기에는 당장 코앞에 기대감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을 조금 길게 봐도 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 매물대의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사실상. 이 매물대는 밑에 주가가 존재한다면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저항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아스코 기대감 일정을 등에 업고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라프 그라티닙 초록 공개는 이미 6일에 되었죠. 초록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록 공개도 꽤 중요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구두로 행사 기간 중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에서 10일 사이에 구두 발표 세션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록 발표는 FGFR2 융합 재배열 담가당 환자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최초 사례가 되었고요. 구두 발표 세션에 채택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구두 발표 세션에 채택된 것은 학회가 중요하게 본 데이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 같은 계열 약 중에서 현재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약을 의미합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면 허가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고 처방 우선순위를 잡아서 점유율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격 방어가 되고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급여 측면에서도 협상에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희귀암이더라도 베스트 인 클래스라면 이제 연매출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구두 발표 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HLB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기회가 온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아는데 준비된 내용이 있다라면 감추고 있던 내용이나 뭐 진보된 데이터 현황이 있다라면 적응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면 그 패를 굳이 숨기진 않겠죠. 자,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 매물들을 소화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돌파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간암치료제 리보서라님. 자, 제로 죽은 거 아니죠? 이 부분은 여전히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아직 기대감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권장 데이터 제출 소식도 없기 때문에 실망감이 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연초에 NDA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더 딜레이 되더라도
어떤 소식이라도 가져올 텐데 그때 리라프그라티닙 재료 기대감에 이어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이전의 기대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권장 데이터 제출이 우선 순서고요.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야 요 ND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권장 데이터까지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되면 NDA가 가능해지죠. 뭐 이후의 결과 여부는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리스크도 꽤 큰 편이죠. 클래스 2가 나와버리면 매물 폭탄이니까. 리라프그라티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든 투자자들은 클래스 2가 나오면 패닉셀 하실 겁니다. 최대 6개월이 밀리는 거고 그때 다시 판단을 하는 거니까 6개월 뒤에. 자,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권장 데이터 제출과 NDA 신청이 이루어지면 만 30일 이내에 FDA는 답변을 줘야 되는데 요 30일 이내에 기대감이 반영될 때 기대감에 엑시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대하지 않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두 번이나 좌절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 돈이 오랜 기간 묶여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손실인 투자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래서 NDA를 신청했다. 그리고 30일의 기한이 있을 텐데 이게 다가오는 날 다가온다고 해서 이때 직전까지 29일까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다가오면 이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는 승인 여부를 보지 않겠다. 기대감만 쓰겠다. 하는 투자들이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요거는 승인이 좌절되지 않았을 때도 늘 그래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FDA 관련 일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CRL을 맞았던 건 이 다음 날이죠. 이날이죠. 이날이나 이 다음 날.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이 나타났던 건데 하한가를 갔던 건데 그 전부터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세력 같은 존재가 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서 매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FDA의 정보는 그 누구도 먼저 알 수 없습니다. 이케아 임원진들이나 아는 건데 뭐 지분 일정 퍼센트 넘으면 공시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게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에 기대감만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져서 그려진 차트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있을 날들에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제출 NDA 요것이 나오면 이렇게 상승할 텐데 기대감에 이때 기대감의 비중 축소라도 나는 승인의 메리트도 조금은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일부는 가져가되 일부는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일부 일단 챙겨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죠. 그래야 손실이라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그 기대감의 맥시멈은 어떻게 잡느냐? 거래죠, 거래. 특정 자리에서 분 단위로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가 몰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항받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흔적이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세가 짙어져서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할로 비중을 축소할 때 어느 자리에 축소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계속 두들기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결국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차례 저항을 받는다면 압도적인 매수세가 있지 않은 이상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자, 이 타점 관련된 디테일, 타점에 대한 흔적과 타점을 잡는 근거들의 디테일은 텔레그램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스코죠, 아스코. 아스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HLB의 뉴스 내용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죠. 자, 이 부분도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리고 뉴스 내용에 대한 해석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일이 기대감 일정이잖아요. 구두 세션 발표 일정. 자, 그럼 7일 차트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의 차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혜택 선택해 주신 다음 텔레그램방 링크를 받으실 여러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입장과 퇴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달면 삼키시고 쓰면 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12월 18일 추천 종목이었고요. 현대무백스와 HVM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18일 오후 6시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가 아니라면 19일 날 매수할 수 있었겠죠. 19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19일부터 보수적으로 팔았을 때 오늘의 종가에 팔았을 때 수익률은 74%입니다. 자, HVM도 19일 날 살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수익률은 자, 오늘의 종가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58%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요. 추천 종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필요하신 분들, 종목 찾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셔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잡는지, 접근 방식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조절은 또 어떻게 하는지,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LB는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감 반영의 초입이기 때문에 미리 대응할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분석과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응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인지했다면 칼이라도 갈아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